읽었는데요. 요게 그 내용이 아직 제가 이제 그 내용 자체 양이 많아 좀 바쁘기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책을 그냥 다 못 읽었고요. 쭉 읽는 중인데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언더라인 다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꺼져 있어서 참 읽기는 되게 너무 좋더라. 그리고 내용이 뭐 어렵거나 그렇지를 않아서 읽기도 좋고 뭐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읽으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좀 안일하다 했나? 그리고 너무 준비나 이런 것들이 참 부족했다. 마음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랬었다. 그리고 개념을 좀 너무 이렇게 안 세우고 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내용 중에 이제 초창기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기획이라는 거, 컨셉이라는 거, 그 개념을 잡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가졌고요. 기획이 결국 한자로 보니까 기획의 기자는 사람이 멈춰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 나타낸다. 기획이 단순한 실행이 아니라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결국 기업은 현재 상황을 결국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따라서 기획은 기업의 존재의와 직결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명확한 기획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의 필요성은 뭐 이런 변화에 대한 갈망,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일을 되찾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또 이 컨셉이 왜 중요하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결국 컨셉은 기획의 출발점이자 결국 방향을 제시한다. 이 방향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요소인데 기존의 결국은 상식에서는 벗어나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팀원들과 협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컨셉을 다스리는 자가 기획을 다스린다는 말은 기획의 성공을 위해 컨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기획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현재 상황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이렇게 이제 책 제목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도 이 책을 조금 더 제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획의 필요성과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보 과잉 시대의 컨셉이 왜 중요한지에 관련돼 있는 이 내용,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은 기본 곳까지는 제가 내용을 받고 정리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옛날에 그 제가 사업을 하면서 경영기획 이사를 맡았었는데 그때 이런 어떤 배움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알고 더 진행했었더라면 어떻겠냐. 결국 이 기획한다는 게 결국 컨셉을 잡는 게 결국 방향성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그게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그냥 일시적인 생각, 지금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냥 저의 생각이나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기업의 미래는 결국 방향성이니까 그 컨셉, 기획을 잘 해야 된다. 뭐 그 내용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기람 대표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그 기획의 기자가 사람이 멈춰서서 바라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한문 그대로 이 해석을 하는 건데 그 의미가 와서 참 마음이 와닿는 그런 이 소개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처음이지만 프로처럼 쓰는 노션이라는 책입니다. 노션은 저희 캠프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예, 근데 아마 꾸준히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노션의 다른 기능들도 되게 많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때도 이제 우리 캠프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었거든요. 자료 관리하는 쪽 그쪽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의 상당수가 그 안에 이 노션이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그냥 골고루 다루는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제 이 DX를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업체들 보면 그 어느 정도 진입은 이제 시작은 했는데 조금 하다 말고 진도들이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바쁘다. 이게 제일 많은 이야기인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잘 다루면 한가해지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안 하시면서 바쁘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도와달란 말을 편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항상 페이스북에서 그냥 올리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자서 하시는 게 더 나은가 보다 싶어서 교재를 좀 찾아봤더니 이 책이 제목하고 다르게 제목은 처음이지만 프로처럼 쓰는 노션 그냥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책 자체는 그 노션의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만 거의 다 다룬 그런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하고 제목이 좀 달라요. 예, 그러긴 한데 아마 책 판매나 이런 것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그러면 오히려 부담 가지거나 그래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체들 직원들 교재로 좀 이렇게 권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책이 있는 상태에서 도와드리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안에 보면 확장 부분까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 이렇게 생긴 책인데 예, 겉으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살짝 다룬 것처럼 요래놨어요. 예, 이렇게 했는데 실제 책은 아니에요.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만 다뤘고 그리고 이 박한용님은 저는 이제 어지간하면 패친 맺고 이렇게 책을 읽는 그런 쪽 좋아하는데 못 찾았어요. 노션 노글립은 박한용님은 그래서 페이스북 안 하시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노션 공식적인 그 전문가 쪽 그룹이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 노션 안에 템플릿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 만들어서 그 약간 프로그래밍하고 일반 도구 사용, 엑셀이나 이런 구글 스프레드시트 도구 사용의 중간 정도, 요 정도 등급이에요. 예, 그런 등급인데, 이제 그쪽 그 템플릿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의 다른 부분보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책이 여기 앞에 1장에서만 노션 일반 그리고 기본 부분 딱 다루고 나머지는 몽땅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방향에 딱 맞는 책 그런 책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 대부분 이 권해드리려고 책을 찾은 거여가지고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조금만 그냥 이야기 드리면 앞에서 이제 템플릿을 좀 다뤄놨어요, 책에. 그래서 템플릿은 보통은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시트 쓰게 되면 자료를 양식, 그냥 기본 양식 표처럼 생긴 거에다 그냥 넣는 거, 그거 위주로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아예 구글 폼처럼 양식 만들어서 채우는 거 이런 쪽으로 쓰는데 이 템플릿은 그 중간 정도 해서 외부용 양식 다루는 기능도 원래 있어요 노션에.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다루고 입력이나 이렇게 관리할 때 편리하도록 만든 양식이 내부 양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자주 이야기 드리고 했었는데 그 CEO나 안에 관리자를 위한 대시보드를 만드는 기능. 그러니까 자료가 막 흩어져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눈에 보기 이렇게 좀 편하게 그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게 따로 안에 내용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자료 관리 그리고 이제 딴 책에서 조금
빠지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그 차트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나중에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하고 중간 요 부분은 조금씩은 다른 책이 딴 책들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끝부분에서 자동화 조금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앱하고 연동해서 쓰는 확장 부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그 나중에 권해서 이렇게 쓰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일 먼저 사실 이 책 그 찾은 이유 중에 제일 컸던 게 그 CDMS 쪽 그쪽 통해서 알게 된 그 검도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판독하는 거, 그분이 이제 그 데이터를 관리는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개발자를 둘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그렇다 해서 시트 가지고 그냥 구글 시트 갖고 하면 한계가 있고 이런 분이었는데, 요 분이 이제 이번에 그 만났더니 홍제에서 만났더니 필요하다 그러셔가지고 그때 찾아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권해드린 다음에 뒤에 보면 노션은 노션 AI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동하면서 또 이제 외부 AI랑 붙여가지고 쓰는 쪽, 요쪽이 이 책에는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 조금 보완해서 그 부분 매뉴얼은 제가 매뉴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도와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소개해 주시는데 구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4월달 이달 초에 발간된 책인 거 보니까 가장 최신 정보를 알뜰하게 담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진재근 선생님 그 책을 조금 아까 올렸는데 그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 책인데 사랑으로, 네. 그 사랑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인데요. 이게 2016년도 10월에 발간된 책입니다. 얼마 네, 전에 그 본사에서 갔다가 이 책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 책은 전에 제가 밥이라는 그 책의 작가 이서영 씨에 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성으로서 작가로서 가장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베스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네, 책도 그분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또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읽어보면서 느낌이, 와, 이 책은 꼭 정말 옛날에도 제가 사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선물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또 중고래도 현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이제 나가서 출근해서 이 책 있는가를 해서 있으면 전부 진짜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만약에 있으면 제가 사가지고 이 세 분께 다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3부로 나눠져 가지고 한 부에 7명이 쓴 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쓴 각각의 작가의 책의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지적인 수준과 그동안 많은 감성적이고 그리고 그 사고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교보에서도 이렇게 작가들의 만남이다 해서 이런 최고의 과정을 해서 제가 1년 과정, 그러니까 3개월마다 끝나는데 3번을 3회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전에 매일 한국경제신문에서 할 때도 참 여러 번 들었는데, 작가님들이 책에 써 있는 내용과 전달하는 전달력과 너무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정말 그 책을 쓰는 거 못지않게 전달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져가지고, 이 책을 오늘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요약된 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진재근 선생님 그쪽에다가 아까 한 10분 전이니까 20분 전에 올라놨던 것 같고요. 제일 재미난 거는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하고 저도 10년 전에 만나고 뵌 적이 10년 동안 뵙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혹시 이분이 아직도 제대로 계실까라고 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한 30분 전에. 통화를 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찍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5시에 일어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근황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책을 읽어주는 여자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캠프를 했어요. 책에 대한 캠프.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 다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따가 제가 아는 사람하고 그분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좋은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그냥 사장되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조금 아까 이제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계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이 책은 제가 꼭 사가지고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아마 숨결로 느껴보시는 게 훨씬 더 그분의 그 깊이를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석을 못했던 게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어저께도 병원에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빠졌어. 죄송합니다. 네. 엄마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아주 강추한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인문학에서 꼭 한번 살펴봐야 할 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저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에세이 책인데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이런 제목이니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황선우 작가하고 김혼비 작가가 번아웃과 가로에 대해서 이 유머스럽게 이게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이게 책 앞페이지고 이게 뒷표지인데요. 요즘 이제 갓생이란 단어가 유행을 하는데요.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친 단어로서 타인에게 모범될 만한 성실하고 생산적이며 계획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진남 대표님처럼 미라클 모닝을 하시고 또 연애나 결혼 같은 과제를 잘 처리하는 사람을 갓생러, 우리 엔잡러라고 이렇게 늘 또 소개하는 우리 장 소장님 그런 쓴 단어죠. 근데 이제 이런 갓생러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2010년대 이후에 퇴사 후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힐링 에세이가 이렇게 사전가에 유행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는 이 황선우 작가, 이분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또 김원비 작가, 다정소감, 아무튼 술 이런 책들을 쓰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이서 약 1년간 주고받은 편지를 서간 편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이제 서간 에세이입니다. 처음부터 친분이 있었던 분이 아닌데 친분이 없던 두 사람이 서로를 씨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되니까 마음속 담벼락을 낮춰가는 그런 유쾌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선우 씨 같은 사람에게
혼빛이라고 다정하게 불리다 보면 이 호칭 위에 지저분하게 찍힌 옛 상사의 질문들을 싹 닦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 직장에서 이제 여러 어려움 같은 걸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해소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 쓰는 동안만 아니라 쓰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편지를 받은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걸 알았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상대방을 떠올릴 때마다 웃음과 기운이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즐거운 방향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는 내용을 이 김원비 작가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황선우 작가도 누구나 마음속에 태풍을 안고서 잔잔하게 살아가듯 그 모두를 품고도 되도록 명당한 소식을 전하려 했었지만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안부와 안녕을 묻는 일만이 일이야말로 편지의 처음이다 끝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전부라고 생각했다. 이 책의 제목을 이 최선을 다하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옥선 작가가 빅토리 노트에서 노제의 사상을 인용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걸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이제 책에 보면 제 회사 동료들을 한 명을 빼고는 목탁의 존재를 모르지만 들켜도 난처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간밤에 술자리에서 남은 소주를 가방에 병채 챙겨놓고 그 가방을 그대로 들고 출근했다가 동료들의 복잡한 얼굴을 매주 몇 번 마주하면서 한 병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1차와 2차에서 각각 챙긴 2병이 들어있는 날에는 유독 복잡해 보이던군요. 그러니까 이 목탁을 백 속에,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이제 들킨 거죠. 이제 웬 목탁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하는 지금 직장 동료들의 의아한 표정. 그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소주병을 이렇게 한 병 넣은 것을 가방에 넣은 걸 이제 또 들킨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정은 더 이상하겠죠. 한 병은 또 그런데 2병도 들킨 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니까 그 웃음 속에 묻어나던 따뜻한 위로와 응원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던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번아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황 작가님은 혼비 씨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가 번아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스럽다. 이게 자신이 번아웃 상태인지도 모르고 일에 몰두하는, 일에 또 이 실망하게 완전히 일에 취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이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 지자, 요수, 인자, 요산, 이 말을 많이들 쓰는데요. 이 말 다음에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즐기고 어진 사람은 인생을 길게 산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어서 경력과 시력 협조로 비협조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란 얼마나 어려움과 실망한다. 그런 내용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작가들이 이 책 표지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 저편 혼비 씨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었다가 졌다. 시간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그 사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풍경 사이로 끊임없이 일상의 피로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늙음과 죽음을, 죽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 말이다. 이렇게 이 한 해 동안 편지 주고받은 결과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김원비 씨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것을 실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 함께 나눠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물리적인 몫의 나눔이 아니더라도 함께 꾸준히 일상을 웃음을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저희들이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읽은 책을 하는 이런 과정도 이 좋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누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한절기가 되니까 아침에는 춥고 점심때는 덥고 그럽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